안녕하십니까. 부부 펀드하기 이병준입니다. 자, 오늘은 7포 세대, 드디어 이제 5포 세대까지 해서 7포 세대가 된 꿈을 왜 포기할까? 자, 어느 인디언 부족이 후계자를 선정해야 될 때가 왔답니다. 나이 많은 추장이 이제 최종 심사에 오른 3명의 청년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관문, 마지막 시험을 치르는데 그 마지막 시험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자네들 저 앞에 큰 산이 보이는가? 저 높은 산이 보이는가? 네, 보입니다. 저기를 다녀오시게. 이 청년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 산을 서로가 이 얘기를 나누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녀온 보고를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증거를 보이라는 말에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산에서 보십시오. 나무가지 하나를 꺾고 왔습니다. 정상에 있는 그 산 자생하는 나무가지입니다. 그래, 수고했네. 둘째 청년이 자기도 돌멩이 2개를 내놓으면서 거기 바닥에 있던 작은 돌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다녀온 증거입니다. 세 번째 청년은 손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네는 가지고 온 게 없는가? 그러자 청년은 저는 손에 가지고 온 거는 없지만 우리 부족의 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장이 되묻습니다. 무슨 뜻인가? 제가 그 산에 올라가 보니까 그 산에서 바라보는 저 먼 곳에는 여기보다 훨씬 넓고 풍성하던 조건이 정말 완벽한 그런 곳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아니라 그쪽으로 이주해 간다면 지금 부족보다 훨씬 더 아주 강성한 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이 정도 얘기면 누구를 선택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꿈과 비전 얘기를 할 때 꼭 등장하는 겁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뭐 얼마든지 도전하고 성공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자, 문제는요, 꿈이 아니라 이 꿈이라는 글자에서 획을 하나 지어버리면 끈다는 게임이 돼요. 말이 끝다는 개념이 되죠.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무기력 상태에 빠진 경험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복된, 즉 학습된 무기력에서 오는 개념들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요즘 청년들이 꿈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2만 불의 저주에 동시에 한꺼번에 끌려갔기 때문이죠. 부모님은 2만 불이 되지 않았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뭐 돈이나 학력, 기타 등등 모든 게 목표가 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눈으로 얻어지는 결과들이 있었죠. 그러나 2만 불을 진작 경험하고 그 세대 속에 살았던 세대는 그 목표마저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돈을 벌고 잘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그 구조는 2만 불 이전을 살았던 부모들에게 통하는 논리였지 그 세대에 살았던 세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그 풍족이 저주를 가지고 온 이 불합리라고 볼 수 있죠. 풍요 속에서만 살았더니 정작 당사자는 풍요를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신체적으로만 살찐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게으름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자, 사실 그것 또한 사육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꿈을 찾기 위해서 끼웃끼웃 할 것이 아니라 가장 선행 작업은 꿈을 찾는 게 급한 게 아니라 굶는 게 가장 급한 겁니다.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건데요. 자, 체질을 개선하는 분들이 체질 개선하는 방식을 잘 보시면 일단 하루나 이틀을 완전히 굶게 만듭니다. 그리고 완전히 굶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네들이 원하는 어떤 뭐 선식을 한다든지 음식을 따로 한다든지 기타 등등 그렇게 방식을 통해서 가는 건데 첫 작업이 바로 굶는 겁니다. 저는 시골에서 저는 이런 광경을 보았는데요. 되게 뿅아리를 어릴 때부터 부화시켜서 되게 키우는 게 일방적인데 이제 토종닭은 알을 많이 낳지 못하는 게 또 단점이 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양계장에서 알 낳는 닭인데 이제 더 이상 알을 낳지 않는 이 폐개들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뭐 헐값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폐개들을 사 와가지고요, 바로 모이를 주는 게 아니라 3, 4일 동안을 굶깁니다. 그러고 나면 3, 4일을 굶기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풀어주게 되는데 그때부터 모이를 주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닭이 이제 주는 모이를 따로 먹기 시작을 하고 이제 막 다니면서 발로 헤집어서 막 벌레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지렁이도 잡아먹고 막 사방을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세월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다시 틀이 나기 시작을 하고 알을 낳기 시작을 하는데요. 몇 년은 까딱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짧은 시간에 빨리 알을 낳게 하려면 이 폐개들을 사다가 그렇게 이용한다는 사람들이 들어있죠. 자, 이 원리가요, 똑같은 원리들인데 사실 이 양계장에서는 이거 사육된 존재 아닙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곳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주는 모이만 쪼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생산을 해서 알을 생산하는 건데, 그리고 아예 잠도 못 자도록 불을 켜놓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생리적 현상이 완전히 무너진 개념인데,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 폐기가 됐다는 거죠. 사람으로 비유하면 한 고등학생 정도 되었는데 폐경기가 왔다, 뭐 이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닭을 굶겼다가 다시 정상적인,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환경 속에 넣게 되면 알을 다시 낳게 된다는 건데요. 사실 우리 청년들이 꿈을 갖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렇게 세뇌되었기 때문이고 사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굶는 게 필요한데, 자, 도대체 그러면 굶는다는 게 뭘까? 이것은 기존의 안락함을 버리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스스로가 그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배낭여행을 가든 어디 가서 고생을 하러 가든 돈을 벌러갈 때 몸으로 뭘 하든 뭐가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안락함 속에서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서 일어날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쓰는 말 중에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이 이런 게 있네요. 침대 밖은 위험해 라고 말하는 그런 말 따위는 과감히 무시하고 스스로가 굽는 작업을 선택해서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는 작업이 될 때라야 꿈이 다시금 생긴다는 거죠. 자, 고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데 폐경이 와서 그랬다면, 인생을 망쳤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은 어리고 아직은 청춘인데 이미 생각 자체가 늙어버려서 폐계처럼 되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다시 굶어서 새롭게 조율을 하고 다시금 청춘으로 거듭나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